오늘은 현역 가왕3 우승자 홍지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지윤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인형 같은 외모, 그리고 터질 듯한 가창력.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자란 홍지윤은 어릴 때부터 소리를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12살 무렵부터 판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방학을 즐길 때 그녀는 소리를 갈았고, 남들이 잠든 새벽에 그녀는 목청을 열었습니다. 그 10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한국음악 전공에 입학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국악 인재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홍지윤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가장 빛나야 할 순간을 선택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그런데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목이 쉬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병원을 찾은 홍지윤에게 돌아온 진단은 성대 낭종이었습니다. 과도한 발성 훈련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방치할 경우 점막이 갈라지거나 성대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수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병명이었습니다. 10년을 바쳐 갈고 닦은 소리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10살부터 20살까지 오직 하나의 꿈만 바라보며 달려온 사람이 그 꿈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감각인지를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홍지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발성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대를 혹사시켰던 잘못된 발성 습관을 교정하고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10년을 연습한 발성 방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발성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길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홍지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홍지윤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돌 회사를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떻겠어요? 그것은 위로도 아니었고 단순한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발성 치료를 이끌던 전문가가 홍지윤의 목소리가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판소리에서 훈련된 그 목소리, 회복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빛을 발하는 그 음색이 대중음악의 세계에서도 분명히 통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꿈이 무너진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문을 열어줬습니다. 홍지윤은 그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발성 치료를 통해 목소리를 되찾았고 그 새로운 목소리를 들고 아이돌 회사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홍지윤의 성대 낭종 극복이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성 자체를 새롭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넓은 음역대와 더 유연한 표현력을 갖게 됐습니다. 10년간의 판소리 훈련이 만들어낸 단단한 근간 위에 새로운 발성의 기술이 더해진 것입니다. 훗날 홍지윤이 트로트 무대에서 어떤 장르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는 넘사벽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고통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시련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대 낭종이라는 첫 번째 절망이 오히려 홍지윤을 더 풍요로운 목소리의 세계로 안내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돌 연습생의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그녀에게 아이돌 트레이닝은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처음부터 배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연습은 혹독했지만 그 혹독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훨씬 더 아팠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연습실에 불이 꺼진 뒤에도 혼자 남아 다시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연습생들이 쉬는 시간에 홍지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색한 동작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어색한 발음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말이죠. 그 집요함은 판소리 시절에 이미 몸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17년 대형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이었습니다.
홍지훈은 춘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으로 이 오디션에 도전했습니다. 홍지훈이 선택한 곡은 장윤정의 짠짜라였습니다. 그 곡은 홍지훈이 가장 자신 있는 언어였고 그 자신감은 무대 위에서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결과는 극찬이었습니다. 소속사 내 1위.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판소리의 깊이에서 나오는 독보적인 음색, 연습생 생활에서 갈고 닦은 퍼포먼스. 그 조합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그 찰나를 선택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가장 빛나야 할 순간 바로 앞에서 말이죠. 오디션 준비가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홍지훈은 더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해 유연성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돌 무대에서 유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다리를 더 높이, 더 넓게.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압박 속에 몸을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리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찾아온 감각의 소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신경 압박으로 인한 하지 마비였습니다. 다리를 과도하게 찢는 과정에서 신경이 눌린 것이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닐 정도의 중상이었습니다. 의료진은 더 무서운 말도 덧붙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것입니다. 20살의 목소리를 잃었던 그녀가 이번엔 다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서 들어간 회사였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성대낭종을 이겨내고 새로운 발성을 배우고 아이돌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맨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이번엔 두 다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홍지훈은 이후 한 방송에서 그 시절을 담담하게 회상했습니다. 다리에 마비가 와서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가수랑 안 맞나 보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 문장을 들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좌절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도 되는 사람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되는데 이건 하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 의심이 그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 더 깊이 그녀를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재활이 시작되며 회사를 나와야 했고 믹스나인의 남은 일정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연습생의 꿈도 내려놔야 했습니다. 마비된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 매일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걸음마를 다시 배우는 것처럼 다리에 힘을 주고 중심을 잡고 한 발씩 내딛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홍지훈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재활치료실 바닥을 걷는 연습을 하며 그녀는 무수히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내가 무대에 서야 하는 사람이긴 한 걸까? 그 대답은 아무도 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 자신만이 찾아야 하는 답이었으니까요. 재활을 하며 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지원 공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 믹스나인 오디션에서 짠짜라를 불렀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수 소리와 심사위원들의 눈빛, 그리고 소속사 내 1위를 아는 결과. 트로트를 불렀을 때만 느꼈던 그 이상한 확신 같은 건 말이죠. 어차피 지금 잃을 게 없으니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자. 그렇게 홍지훈의 세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목소리를 잃고 되찾은 사람, 그리고 다리를 잃고 다시 일어선 사람. 두 번의 아픔을 지나 홍지훈은 이제 트로트라는 세 번째 언어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미스트로트. 경쟁률 200대 1에 지원자만 2만 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으로 뒤덮었던 그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시즌이었습니다. 이명웅과 영탁을 탄생시킨 미스터 트롯의 후속작이라는 무게감도 있었습니다. 전국의 실력자들이 그 무대 하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홍지훈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아픔, 두 번의 좌절.
아이돌의 꿈도 연습생의 자리도 내려놓아야 했던 그 긴 시간을 지나 이제 그녀는 트로트라는 세 번째 언어를 손에 들고 그 무대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무대에 홍지윤이 선택한 곡은 엄마 아리랑이었습니다. 판소리를 10년 갈고 닦은 사람만이 소화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음색이 빛을 발하는 곡이었습니다. 그 무대를 지켜본 장윤정 마스터는 너무 잘했다라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칭찬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장윤정은 트로트 장르에서 30년 넘게 활동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칭찬의 무게를 홍지윤 자신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전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화면 밖에서 홍지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을 것입니다. 이 무대 하나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고 버티고 다시 일어섰는지를, 그 긴 여정의 끝에서 드디어 올 하트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감각인지를 그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연은 계속됐습니다. 본선 1차전. 홍지윤은 팀 미션에서 미운 사내를 불러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이어진 1대1 개인 대결에서는 남인수의 추억의 소야곡을 선곡해 정통 트로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본선 2차전의 무대는 미스트로트 역사에 남을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에이스는 김다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다현이 부담감에 눈물을 흘리자 홍지윤이 나섰습니다. 자신이 에이스를 맡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팀을 위해, 동료를 위해 스스로 짐을 떠안은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역대 에이스전 최고 점수였습니다. 1200점 만점에 1194점. 평균 점수로 환산하면 99.5점. 사실상 만점이었습니다. 그 무대 이후 트롯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배 띄워라 무대에서 왕리본이 달린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바비 인형 같다 해서 생긴 별명이었지만 이내 그 별명은 단순한 외모 묘사를 넘어 홍지윤이라는 가수 자체를 상징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준결승에서는 김용임의 꽃바람을 열창했고 마스터 점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매 무대마다 레전드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다음 무대에 홍지윤은 김태곤의 망부석을 선택했습니다. 선곡 이유를 설명하는 그 순간 스튜디오 안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국악을 10년 동안 했지만 20살이 되자마자 성대 낭종이 생겼었어요.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 아이돌 연습생을 시작했지만 다리마비로 또다시 좌절했었습니다. 꿈을 향해 망부석처럼 계속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이 곡을 골랐습니다. 마스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스터들은 이 무대에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1위였지만 아쉽게 최종 순위는 2위였습니다. 미스트로트를 계기로 홍지윤은 트롯밥이라는 별명을 달고 가수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각종 MC 자리와 OST, 화보, 광고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 그녀 자신만이 아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준비 없이 시작한 현역 가수 생활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마스터 점수 1위를 기록하고도 국민 투표에서 역전당한 그 순간의 찜찜함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홍지윤은 이것을 애써 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발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더 열심히 했고 팬들을 만날 때마다 더 성실하게 다가갔습니다. 2위라는 결과가 준 상처를 그녀는 더 나은 가수가 되기 위한 연료로 바꿔 태웠습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현역가왕 3. 이미 활동 중인 현역 가수들이 실력으로 맞붙는 경연이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1등 트로피 하나를 위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경연 무대에 서기로 결심한 이유는 한 사람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현역가왕 3의 지원서를 내기까지 홍지윤은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미스트로트에서 이미 한 번 경험한 그 아쉬움을 다시 안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상처의 재현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홍지윤을 오랫동안 응원해온 팬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나이도 알 수 없는 그 팬은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몸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버티는 이유 중 하나에는 홍지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트로트는 사람을 위로하는 음악입니다.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입니다. 암이라는 병과 싸우면서도 그 팬은 홍지윤의 음악을 들었고 홍지윤의 무대를 봤습니다. 그러나 경연이 막 시작되던 무렵 그 팬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홍지윤은 이 사실을 2026년 3월 11일 우승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번 경연에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최근에 저희 팬분 중에 한 분이 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팬분께서 현역가왕3 경연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저에게 투표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제가 현역가왕3에 도전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분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홍지윤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1등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그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그 팬처럼 몸이 아프고 힘든 모든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무대를 보여드리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경연이 시작됐습니다. 홍지윤은 매 라운드마다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어떤 장르가 주어져도 자신만의 언어로 소화해냈습니다. 경연의 과제마다 먼저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쉬는 시간에 홍지윤은 곡을 분석하고 편곡을 고민하고 더 나은 표현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판소리 시절 몸에 새겨진 그 집요함이 경연장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결승 2차전 무대에 오르기 직전 홍지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주하지 않는 현역이 되고 싶어요. 그런 게 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선곡한 곡은 울엄마였습니다. 트로트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이 할머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부른 그 노래는 구성진 창법과 터질 듯한 감정이 하나로 녹아든 무대였습니다. 심사위원 주현미는 이 무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노래도 레전드 무대로 만들어내는 노력과 능력에 박수를 보낸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홍지윤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터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 안에 담긴 것들을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살의 목소리를 잃었던 그 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혼자 방에서 울었던 그 시간, 마스터 점수 1위를 기록하고도 2위로 돌아서야 했던 그 순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투표 버튼을 눌렀던 이름 모를 그 팬의 손가락, 그 모든 것이 그 눈물 안에 있었습니다. 제3대 현역가왕 홍지윤. 단순한 경연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아픔을 이겨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을 잊지 않은 사람이 마침내 정상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장이 열렸습니다. 이 상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분들과 팬분들, 스태프와 가족 덕분입니다. 그리고 잠시 호흡을 고른 뒤 홍지윤은 전날 밤 생방송 무대 위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우승 소감을 말할 때 잊고 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타 경연에서 우승하게 되면 우승 상금을 전액 기부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우승하지 못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풀지 못한 숙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엔 꼭 우승 상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순간 간담회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약속은 무려 5년 전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잊었을 그 약속을 홍지윤은 5년 동안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홍지윤이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대상은 독거노인이었습니다.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많으신데 늘 밤까지 방송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함을 느꼈어요. 트롯과 함께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부 선언이 아닙니다. 트로트는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음악입니다. 젊은 세대가 아이돌 음악에서 위로를 찾듯 중장년 세대는 트로트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주합니다. 홍지윤은 자신의 음악을 들어온 그분들에게 음악으로는 다 갚을 수 없는 감사를 이렇게 돌려드린 것입니다.
20살의 홍지윤에게 성대 낭종은 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연습생 시절 다리가 마비됐을 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홍지윤이 온몸으로 증명한 문장입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내던 그 순간의 미소. 그것이 바로 인간이 끝까지 버텼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